보여지고요. SV 인베스트먼트는 이뮨메드 연내 상장 소식을 통해 분명히 그 어느 시점에 기대감이 강하게 붙으면서 상한가를 한번 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바이오 오늘 우리 ENL 우리 조명의 급등과 함께 한번 우리 시리즈가 움직여줬지만 매물대 벽에 매물벽을 소화하지는 못했고요.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흐름을 만들면서 구름대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장대를 만드는 걸 기대를 해볼게요. 오늘 2% 이상 빠진 건 없고요. 두산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어와 7월 기점으로 7월 1일인가? 7월 기점으로 이제 합병을 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분할을 해서 일부가 두산중공업과 합병을 하는데 뭐 비율은 이제 0.3 대 0.7 정도가 돼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을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 크게 변화하는 건 없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주가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공매도를 해놨던 사람들은 상환 압박이 조금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은 기존 주주들이 이런 결정이 있는데 나 권리를 찾으려고 한다. 뭐 그건 두산 인프라코어에 좀 더 치중이 돼 있지만요. 그래서 상환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의 일부 주식은 합병이 돼서 7월 1일 기준으로 다시 정돈이 됩니다. 예를 들어 두산인프라코어를 100주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은 두산중공업은 한 40몇 주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뭐 두산인프라코어를 나머지를 갖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분할 합병, 분할과 합병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공매도는 상환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기점 그리고 11,400원이 그 합병 단가예요. 기준 단가가 11,400원에 있어서 사실 하반 경직도 있습니다. 뭐 1,000원도 채 벌어지지가 않은 시점이라서 뭐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시너지,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가 분할된 기업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지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중공업주들은 트로이카기 때문에 트로이카는 언제든지 이번 트로이카 장세에서 중심을 잡고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순환할 거기 때문에 중공업주들은 사실 장기 성향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굵직하게. 나머지는 뭐 오늘 움직임이 보일 듯 말 듯 거래 안 터졌어요. 네. 로버스타 같은 것도 뭐 한 방에 뒤집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종목이고 뭐 나머지 한국 맥널티나 태경산업이야 뭐 정치 뭐 윤석열 갑자기 대통령 절대 안 합니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은 뭐 하는 지지율을 포기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갈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일정상의 시즌 맞춰가지고 움직임이 생길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 관련해서 상장 관련해서 라운시큐어 저러다가 한 방 칠 수 있는 물량 안 빠진 상태에 한 방 칠 수 있는 거고 지금 상장 일정으로 보면은 라운시큐어는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SV 인베스트먼트는 이뮨메드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두나무 뭐 이렇게 관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시장이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전기차 충전소 얘기가 돌면 현대퓨처넷이 갑자기 뜬금 상한가 갈 수도 있고 물량이 다 안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뭐 SFA 반도체 지금 반도체 품귀 현상 문제가 계속되고 있죠. 미국에서부터 거기에 대한 반도체 수급 관련주로 SFA 반도체 세게 한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반도체 품귀에 뭐 제이시언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 뭐 테슬라의 월봉상의 반등이 이루어지면서 명신산업 실적 좋은 명신산업이 바닥에서 다시 한번 꿈틀댈 수 있고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한온 시스템의 공시 M&A 공시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시간이 흘러다가 보면 또 S맥에서 뭐 반도체로 갈지 혈장 치료제로 갈지 반도체 내용도 갖고 바이오 내용도 가진 그 S맥과 알파홀딩스 이런 것들도 뭐 언제든지 호재를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는 종목들이고요. 뭐 화이자 쪽으로 아직 화이자, 모더나, 스푸트니크 다 살아 있습니다. 화이자 쪽으로 우리바이오 움직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어제 물량이 빠졌다고 1차적인 물량이 빠졌다고 판단한 AB프로바이오, 모더나 쪽 AB프로바이오는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왜 빠졌냐? 모더나 관련주가 AB프로바이오에서 어디로 넘어갔죠? 그래서 약간 관심이 조금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AB프로바이오가 물량이 어제 좀 빠지는 게 포착되지 않았나. 그래서 매도 의견을 드렸던 거고요. 오늘 AB프로바이오는 반등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가 빠졌습니다. 그쵸? 오늘 반등장이었음에도 AB프로바이오는 10%가 빠졌죠. 어디로 넘어갔어요? 어디로 넘어갔죠? 모더나 쪽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일신바이오 쪽이나 이제 모더나는 AB프로바이오는 이제 후발이 아니라 이제 지는 별이 돼버린 거죠. 지는 별. 그래서 느낌이 이상했어요. 어제 뭔가 어제 계속 아셨잖아요. 뭔가 왜 지금 끝날 것 같지 않은데 물량이 풀려서 어쩔 수 없이 대응한 거예요. 사실 흐름 차트 종가는 괜찮게 끝났는데 뭔가 하여튼 매도 물량이 포착이 돼서 뭐 찝찝하지만 매도 물량이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매도한 겁니다. 다른 거는 매집 물량이 풀리는 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돌아서서 갈 때 상한가 보였고, 지독하게 떨어졌던 것들도 매집 물량 안 풀리면 휴마시스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혹독하고 진짜 악하구나.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진짜 최악의 느낌이 나는 종목도 매집 물량 안 풀렸으면 저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방에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최고의 효자 종목이 되는 거는 진짜 순식간인 것 같아요. 그죠? 항상 그래왔고, 그래서 기준을 매집했던 수량을 보고 그 매집 물량이 이탈이 되는 시점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매도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이해되시죠? 저의 매도 관점은 그겁니다. 지금 얘가 얼마야, 어떤 자리야, 이것보다 처음에 보고 들어간 그 돈이 풀리는 시점이에요. 그냥 그게 풀렸다고 생각되는 시점입니다. 휴마시스는 저렇게 지독하게 떨어졌지만 절대 전 풀렸다고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맞죠? 휴마시스를 얘기하면서 시간을 좀 지독하게 좀 시간을 끌겠지만 이거 매집 안 풀렸는데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뭐 상세 처리로 조금씩은 줄이고 있다가 타이밍 맞춰서 사드린 거고, 다른 게 지금 뭐 시장 하락기에 이번 하락기 1, 2, 3, 4, 5월 중에 사실 대부분 하락기였어요. 올해 들어서 대부분 시간이 하락기였습니다. 한 달 제외하고 나머지 4개월이 하락장이었어요. 올해 1월 들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밀렸기 때문에 진짜 지독하게 빠진 종목들이 있는데, 매집했던 누군가의 돈이 들어와서 그냥 주구장창 나는 그냥 누워있는 종목이라면 나중에 오히려 더 살 타점을 보셔도 되지, 굳이 지금 억지로 진짜 급한 돈이 아니라면 좀 두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 다만 매도가 포착이 되면 그게 어떤 위치든 간에, 그게 진짜 마이너스 50%든 간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시간을 얼마나 주고 얼마나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빠르게 끝난 거는 이미 우리가 매도하고 없는 거니까. 하여튼 이렇게 조금 마무리를 해드리고요. 글로 좀 써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공포, 인플레이션 공포는 끝나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언론에서 걱정하는 만큼, 언론에서 뭐라고 표현할까? 언론에서 굉장히 이 공포감을 야기시키는 만큼 그 정도의 반응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그거는 코로나 때 이미 다 겪었고, 충분히 코로나 이후에 경제 회복에 대한 건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생각도 다 되어 있으면 그렇게 충격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공포가
궁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됐기 때문에 뭐 테이퍼링 돈을 뿌렸던 거를 걷어들인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유동성 파티가 끝난다라는 그런 관점인 건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었고 그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 것은 맞아요. 당연한 겁니다. 돈이 억지로 풀어줬으면 다시 걷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게 어느 정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위기였기 때문에 돈을 풀었던 거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지원금, 막 재난 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위기였기 때문이잖아요. 위기가 아니었으면 돈을 풀지 않았겠죠. 진짜 무리해서라도 돈을 풀었으면 나중에 걷어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 유동성 이외에 그 이제 재난지원금을 따졌을 때도 풀었으면 세금으로 다시 걷어들일 거예요. 어느 정도 그 위기를 극복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유동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성을 공급해가지고 지금 시장을 작년에 위기에서 끌어올려서 극복을 했다면 당연히 경제 지표도 좋아지는 거고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면서 모든 게 다 원위치가 될 겁니다. 그 시점에서 다시 무리하게 썼던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수순이고, 그 당연한 수순이 너무 그렇게 막 놀랄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언론에서 자꾸만 공포감을 많이 줍니다. 왜? 과거에 그랬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유동성을 걷어들였을 때 얼마나 증시에 타격이 왔는지 그 경험과 데이터상으로 지금 대입해가지고 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장하고 지금 시장하고는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냥 과거엔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럴 거야 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저거.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럴 거야. 지금 시장은 많이 과거와 달라져 있는 시장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터졌을 때도 그때 금융시장이 지금 금융시장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같으면은 전 세계 진짜 다 잘못 산 거죠. 대비도 하나도 안 해놓고 그랬다면 말이 안 되죠. 다 대비가 되어 있고 시스템적으로 다 탄탄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위험한 수준에 있는 건 약간 그 이제 과도한 빚이죠. 가계 빚. 그런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 2008년 서프라임이랑 비교할 것은 아니고요. 이미 코로나 때 그 정도 수준은 다 경험을 했고. 하여튼 언론에서 너무 막 그렇게 막 공포감으로 주식을 자꾸만 팔게 만드는, 그럼에도 개인들은 또 사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공포감에 너무 호도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시장이고요. 대비가 될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경제지표 개선되고 탄탄해져서 장기적인 우상향을 꾸려가는 거죠. 물론 진짜 대세 하락장이 나오면 어떤 신호들이 있어요. 어떤 신호들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 신호가 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말 대규모의 자금이 이탈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가지고 묶어있는 그런 거 말고요. 외국인들 지금 주식을 팔아가지고 잠시 채권에 묶어 놓습니다. 우리나라 채권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채권으로 묶여놨는데 그건 다시 채권 팔고 다시 주식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떠나가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외국인들의 매도 자금은 공매도로 충분히 자기들 재미를 본 다음에 또 신나게 또 주식을 사는 자금으로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쇼커버링을 보이면서.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시기는 지나갑니다. 하루 이틀 주식할 거 아니니까 지금 이런 시기에는 억지로 그걸 이겨내려고는 못할 것 같아요. 억지로 이겨내려고 막 무리하다 보면은 괜히 더 꼬여버리고 진짜 반등장이 왔을 때 괜히 이상한데 또 고점에 또 묶여 있고 그렇게 꼬여버려요. 그래서 그냥 시장에 순응하면서 이런 장 저런 장 봐가면서 지금은 반등장에 본격적인 시장 안정세 기다리면서 그때를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수급 한번 확인해 볼게요.